안녕하세요. 요기요한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르신이 계시는 곳에 다녀왔어요. 지금 납골당에 계셔가지고 다녀왔고, 거의 납골당에 간 적은 지금 처음 간 것 같아요. 보통은 가면 납골당이 아니고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데 장례식 그 타이밍을 제가 못 맞췄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랑 같이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실감은 안 나죠.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다니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더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이게 제가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고, 그 다음 직장 생활도 그만큼 했고, 퇴사하고서 지금 박물관이랑 요양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임상과 달리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처치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병원에서는 당연스럽게 했던 것들이, 제가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례를 들면 비회관 피부 삽관도 그래요.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가지고 입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화곤란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비회관 팁을 삽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비회관 팁을 삽관하게 되면 코 밖으로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보호자분들이 선호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비회관 팁을 삽관하게 된 컨디션이 되면 수급자 어르신들은 자기 결정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의사결정을 보호자분들이, 법적인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것 자체가 병원에서는 당연히 했던 것들이죠. 비회관 팁 삽관하는 게 정말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에요. 식사니까. 그런데 우리 보호자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도 지역사회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 자체도 이제는 조금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회관 팁을 삽관을 해야 되겠냐,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제가 다녀온 납골당에 우리 어르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당뇨가 좀 있었던 분이고, 컨디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는 한 혈당 검사가 체크해가지고 200-300대 정도에서 나오게 되면 식이 조절을 권해드려요. 물론 그것보다 좀 낮게 나와도 그렇긴 하겠지만, 당뇨 있는 분들은 식이랑 운동은 필수죠. 근데 연세 있는 분들은 거동이 어려우면 운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될 거였으면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할 걸, 왜 우리 어르신이 좋아했던 과일보다는, 단 과일보다는 달지 않은 걸 드시도록 권했을까? 왜 그걸 드시게 해서 어르신이 입맛이 더 떨어지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다른 어르신 댁도 연세가 많은 분 있죠. 90 넘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4대 이상 나오거나 혈당 검사에서 그렇게 높게 나온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어쨌건 조절을 해야죠. 안 그러면 2차적인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식이 조절을 권해드리긴 해요. 그래서 운동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이 컨디션이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꺼내는 이 말로 인해서 어르신이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드시면서 이제 입맛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괜히 혼자서 이게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병원에서는 여러 상담을 할 수 있는 같이 얘기를 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역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의 임상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전문가랑 상의하거나 이런 방법인데,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바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옆 사람한테 쉽게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근데 괜히 마음이 이렇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한 번씩은 이렇게 길가름이 명확하게 되고, 좀 그랬으면 싶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 입장과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의 의학적인 지식이 어쨌건 의료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로 인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르신 댁에 다녀오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져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영이었습니다.